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의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는 춘분이 양력으로 3월 20일 날이란 말이에요. 춘분 때부터는 양기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원래 토끼띠 자체가 4대2의 양이 우세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명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양명이라는 게 태양의 빛이 점점점 강해져서 양기가 점점 우세해지는 그 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만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속에 음기가 충분한 젊은 시절에는 이게 이제 활발한 성장으로 작동을 하지만 만약에 살아가면서 음기를 그만큼 채워주지 않는다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봄철에 가뭄이 들면 나무가 뚝뚝 부러지듯이 엄청난 질병이 올 거 아니에요. 건조한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토끼띠가 체질적으로 3월 20일 춘분부터 9월 22일 추분 사이가 양기가 제일 셀 때란 말이에요. 입추가 완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양기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탄다든가 아니면 몸에서 열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토끼띠들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끼띠의 어떠한 건강이나 질병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사실 띠를 공부하거나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왕 공부하기로 한 거 어려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이 양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양기가 엄청 세지는 시간이다. 지역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을 양명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땅속에 있는 음기가 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양기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기, 양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이 땅속에 조용하게 있을 때는 음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게 나뭇가지나 이파리나 꽃으로 나오면 양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 내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그대로 존재할 때는 음기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활동이나 근육이나 생각을 해내거나 생각을 표출하는 방식, 언어로 표출한다든가 하면은 음기를 써서 그거를 양기라고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양기라는 형태로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내부에 음기를 쓴 거니까 말을 많이 하면 갈증이 나고 우리 진 빠진다 그러잖아요. 진이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기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그 어려운 것들은 벗어 던지고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땅속에 있는 수분이 올라오니까 음기도 공기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비도 내리고 습기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음기들보다는 겨우내 존재하지 않았던 양기가 봄철에 올라오니까 양기를 위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기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잖아. 음기를 데리고 올라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그냥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봄철에는 양기를 위주로 표현하는구나. 가을 추분 이후로는 또 음기를 위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표현할 때. 그런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적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해 못 하신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이 토끼띠가 춘분부터 추분 사이에 태어났을 경우에 양기를 강력하게 갖고 태어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이 토끼띠들이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체질에서. 이건 이제 체질까지 간 건데 너무 또 체질까지 먼저 가버리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야 체질 공부를 해야지 벌써부터 체질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냥 토끼띠가 이 사이에 태어나면은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일단은 먼저. 나중에 깊은 얘기는 점차 저랑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저 양명이라는 것은 항상 위대장으로 표현이 된다. 위장대장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먹는 거에 문제가 오거나 대장은 뭐예요? 변비, 설사 이런 형태로 이상이 오면은 토끼띠는 내가 뭔가 지금 몸에 질병이 왔구나. 내 밸런스, 내 몸의 균형이 깨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 써놨죠. 양기 상승, 음기 부족. 근데 음식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돼서 호흡기 건조나 아토피나 여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거 이렇게 밑줄을 쳐놨죠. 이 위에 쪽이 건조해지면은 밑에는 냉해진다고 보시면 돼.
머리, 심장, 호흡기, 가슴, 목 이쪽이 건조해지고 열이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아랫배, 장 이런 쪽은 습해지고 냉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건조해지면 어느 한쪽은 습해지고 어느 한쪽이 열이 생기면 어느 한쪽은 냉해지는 그러한 체질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책에 보면 토끼의 간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의 간. 그 정도로 토끼는 이 묘라는 것은 간이란 뜻이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우리 몸의 물질을 생산해내고 피로물질이나 독소물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명리로 공부할 때 이 묘를 간으로 직접 대입하지 마세요. 이 토끼 묘는 위장이나 대장으로 나타나고 위장이나 대장의 증세로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번 시간부터. 그래서 이거는 쉽잖아요. 우리가 위장 기능을 체크하는 건 쉽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토끼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는 토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끼띠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위장 기능이 만약에 문제가 온다면 잘 안 먹겠죠. 맛있게 안 먹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왔다는 걸 금방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 기능으로 체크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때 위대장으로 체크하세요. 그러면 토끼띠는 내가 지금 간 기능이다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가지 마시고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체크할 때 위대장의 기능으로만 체크하세요. 그럼 위장은 어디까지 속하는 거예요? 침샘부터 식도부터 명치, 위장 이런 데가 다 위장이라고 기억하세요. 뭔가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은 토끼의 그 묘작용이 벌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토끼띠는 어때요? 경쾌하고 목소리가 밝고 웃는 것이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벌써 짜증을 내고 찡그리고 뭔가 좀 명치에 탁 걸린 듯하고 답답하니까 평소에 잘 먹던 것도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위 기능이 벌써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토끼 묘자를 간 기능이다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명리학을 조금 공부하는 분들이. 근데 그 간 기능으로 공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토끼 묘는 현실에서 실제 우리 체질에서는 위대장으로 체크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위장은 단순 위장이 아니라 침샘, 식도, 명치, 위운동, 먹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위장 기능을 체크하세요.